자, 시장이 흔들린다면 우리는 히든카드로 더욱더 단단하게 중심을 잡아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카드 기대해 주시고요. 먼저 목표가 도달한 종목부터 살펴봅니다. 먼저 박준현 운영형님의 종목인데요. 지난 1월 30일에 추천해 주셨던 JT입니다. 앞서서도 삼성전자 수혜주 가운데 좀 좋게 뽑아주셨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1차 목표가 도달했고요. 2차 목표가까지 달성을 하면서 1차 목표가 일단은 도달을 하면서 수익률 23% 달성을 하거든요. 자, 이제 2차 목표가 12,500원 잡아주셨었는데 더 달려가면 될까요? 예, 뭐 이 종목은 제가 이제 SK 하이닉스양 테스트 핸들러 기업인 테크잉 주가가 한 4배 이상 좀 떠서 이 종목이 삼성전자양 테스트 핸들러를 좀 공부한 회사니까 삼성전자가 HBM 반도체 시장에 본격 양산에 들어가게 되면 이 종목도 관심권이 좀 들어갈 것 같다. 이제 그런 모멘텀이었고요. 근데 그 이후로 회사가 지금 두 가지 정도가 추가적으로 이제 재료가 부각된 것 자체가 HBM 반도체 외에 최근에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유리기판 관련해가지고 또 코닝의 과거에 커팅 장비를 공급한 회사니까 유리기판 관련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삼성전자가 GDR7을 지금 출시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최근에 관련 종목들이 좀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는데 이 종목도 이제 관련 쪽으로 지금 시장에서도 이슈가 좀 되고 있는 쪽이기 때문에 여전히 재료가 좀 살아있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충분히 상승의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최근에 고점 돌파에 약간 좀 3일 정도 문봉이 좀 나오고 있는 쪽인데 그다음 목표 주가를 충분히 추가 매수 좀 가능할 것 같고요. 현재 시가총액 1,000억대밖에 안 되는 주식이니까 다음 목표 주가는 13,500원 정도 좀 잡으시고 뭐 재료가 좀 부각이 된다면 충분히 15,000원까지 갈 수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추가 여전히 긍정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를 더 높게 올려주셨습니다. 좋네요. 13,500원까지 다시 한번 도전하면서 수익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 주 히든카드도 만나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영형님, 지금 너무 반도체 쪽 쏠려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가 어떤 히든카드, 어떻게 키워드를 잡아야 될까요? 예, 일단은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 허전 종목에서 좀 찾아봤습니다. 실적이 잘 나올 만한 또 종목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많지 않기 때문에 네. 약간만 시장의 컨센이 대비해서 좋아지는 종목들은 상당히 좀 주목을 좀 받지 않겠는가. 예,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주부터 이제 삼성전자가 금요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잠정 실적, LG전자와 더불어서 이제 실적 시즌에 진입한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1분기 실적은 연간 실적의 바로미터입니다. 1분기 실적이 좋으면 대체적으로 그들 관련 종목이라든가 업종이 주도주로 나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상당히 1분기 실적은 좀 중요하다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근데 앞서 얘기했다시피 국내 주요 업종들, 주도 업종이 뭐가 나서느냐는 결국은 1분기 실적을 좀 보면 알 수가 있는데 1분기 실적으로 봐서는 제가 보기에는 반도체 외에는 뚜렷하게 좋아지는 업종이 없어요. 그래서 이따 제가 주요 업종들 실적을 제가 점검해 좀 드릴 건데 보시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종목을 선정할 때 있어서 지금 약간 이제 변동성이 더 나올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실적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1분기 실적도 좋아야 되겠지만 앞서 1분기 실적 좋으면 2분기, 3분기도 대체로 좋다고 그랬으니까 향후에 좋아질 종목과 그다음에 밸류션도 좀 함께 좀 봐야 되겠죠. 주가가 반영되는지 안 되는지 관련해서 종목을 선정해 드리도록 할 건데 먼저 참고로 주요 업종별로 제가 좀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증권사에서 각 업종 대표적인 종목 중심으로 실적 전망을 해놓은 게 있거든요. 네. 이게 지난주와 이번 주 전망이 나왔다는 자체는 어느 정도 근거가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컨센 자체가 5조 1,700억인데 이번 주에는 5조 6천억에서 5조 7천억 정도니까 시장 예상치 한 10% 정도 상회할 것 같고요. SK 하이닉스는 컨센 자체가 1조 4,741억인데 적게는 1조 5천억에서 2조 1,000억이니까 2조 1,000억 나오면 컨센 대비해서 30% 정도 높게 나오니까 이건 서프라이즈라고 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IT 쪽에 LG노텍과 삼성전기도 무난하게 시장의 컨센 대비해서 10% 정도에서 5% 정도 상향하게 나오지 않겠는가. 그다음에 나머지는 다 안 좋습니다. 근데 배터리 쪽에 LG 에너지 솔루션 컨센 자체가 1,075억인데 시장에서는 860억에서 1,090억인데 문제는 작년도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1분기 때 영업이익이 5천억이었다는 거죠. 거의 컨센대로 나온다 한다 하더라도 5분의 1 토막입니다. 그 정도 떨어진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 SDI는 거의 예상 실적이 약간 하향한 정도. 그다음에 자동차는 예상 실적 부합하는 실적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철강 업종이 포스코홀딩스도 실적이 어닝 쇼크가 나올 것 같습니다. 컨센 자체가 6,955억인데 지금 4,000억대 4,233억에서 4,820억 정도 사이에서 나온다는 거죠. 이 실적이 안 좋으면 주가 못 갑니다. 그렇죠.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화학업종 앞서 얘기했던 롯데케미칼이 855억 적자인데 예상했던 997억 정도 적자가 나올 거라는 전망이고 조선주도 현대중공업
컨센 자체 740억인데 368억에서 410억 정도. 정유주 SOE는 시장 예상치를 상회한 실적이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전망이고요. 그다음에 태양광 쪽에 하나솔루션이 컨센 자체가 855억인데 846억 정도 예상치에 부합하는 쪽인데 적자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2차전지 소재 관련 종목 쪽 에코프로가 17억 정도 컨센인데 마이너스 208억. 그다음에 에코프로 LNF 같은 경우는 872억이 컨센인데 1,400억에서 1,599억 사이 적자가 나올 거란 전망이니까. 그다음에 포스코 퓨처엠이 오늘 나온 증권사 쪽에서는 컨센 자체가 282억인데 743억까지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쪽은 282억 정도까지 243억으로 안 좋게 보는 쪽도 있는데 약간 변동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면세점 쪽에 호텔신라라든가 화장품의 앞머리 퍼시픽은 예상 시적에 부합하는 시적이 나올 것 같고 게임주 대체로 안 좋게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카카오는 안 좋은데 네이버는 좋으니까 카카오보다는 네이버 쪽에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가운데서 한번 어떤 종목들을 살펴봐야 되는지 좀 더 추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과 관련된 후보 종목들 한번 만나보시죠. 6가지 히든카드 뒤집어 보고요. 삼성전기 있고요. 현대로템, 코스맥스, 네이버, 애경산업, 리노공업이 후보로 들어있는데요. 다양하네요. 자, 이 가운데 운영위원님의 히든카드는 어떤 종목일까요? 예, 애경산업을 가져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선 그 표에는 안 들어있었던 것 같은데 깜짝으로 또 가져오신 건가요? 예, 거기 업종이 안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최근에 중국 소비주와 관련해서 관심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관심 있게 보신 분들한테 저는 애경산업을 좀 보내드리고 싶은데요. 네. 애경산업은 화장품 쪽에 매출 비중이 36%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64%가 생활용품입니다. 화장품 회사라기보다는 생활용품 회사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거의 LG 생활건강과 비슷합니다. LG 생활건강은 거의 50대 50 정도 화장품하고 생활용품인데 애경산업은 화장품 쪽에도 매출 비중이 많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분기 영업이익이 한 171억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작년 1분기 때 영업이익이 아마 150억대 정도 좀 되는 거니까 작년보다 좋게 나올 것 같고요. 컨센보다는 최근에 이제 실적이 예상치가 올라가면서 약간 컨센이 올라갔지만 컨센보다는 약 5% 정도 상회한 실적이 좀 나올 것 같고요. 예사가 이제 실적이 좋은 이유 자체가 제가 이제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중국 소비주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화장품 종목들이 지금 중국 소비주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사도 마찬가지지만은 중국 쪽에서 매출 비중이 확 줄어들었어요. 예사가 실적이 좋은 것 자체가 중국 때문에 좋은 게 아니라 예사가 수출 비중이 90%인데 중국 쪽에 대한 수출 비중은 작년 대비 10% 정도 증가됐는데 예사가 실적이 좋은 것 자체가 미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베트남 쪽의 수출 비중이 증가되면서 그쪽에서 50% 증가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국 시장이 좋다 그래가지고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과거처럼 중국이 좋아가지고 좋아지는 거 아니다. 우리나라 화장품 회사들이 중국 쪽에서 탈피해가지고 일본이라든가 베트남이라든가 미국 쪽에 수출을 다 변화했거든요. 네. 그들 기업들이 실적이 좋습니다. 예사가 그런 영향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올해 실적 전망치를 좀 보시게 되게 되면 작년도 예사가 영업이익이 619억인데 올해 한 730억 정도 좀 나올 것 같거든요. 거의 사상 최대치가 나올 것 같고요. 올해 예상 실적 기준으로 PER이 9배 되는 수준인데 아모레 퍼시픽이 이제 올해 예상 실적으로 PER이 20배가 넘거든요. 그래서 가장 화장품 관련 종목 중에서 밸류 자체가 가장 낮은 종목이 애경산업이 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매 전략으로서는 일단은 시가를 한다고 모아가지고 뭐 따라서 할 건 아니고 내일 뭐 주가 빠진 구멍에서 오늘 8,450원 정도 끝났는데 8,200원대 정도가 적정하기 위해서 가지면 될 것 같고 목표 주가는 1차 22,000원, 중기적으로 24,000원까지 보시고 손절 가격은 이 종목은 뭐 생활용품 회사니까 손절이 필요 없다고 좀 보이는 쪽인데 손절이 필요하신 분들은 16,200원을 손절 가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준현 운용형님의 이번 주 히든카드는요. 실적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경산업 꼭 한번 기회 잡아보시길 바랍니다.